경민불패라는 좀 하나의 유행어가 만들어졌고 경민대 총장님께서도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경민불패의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여라 네. 이렇게 훈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경민불패는 2024-25 시즌뿐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V리그 2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딩이 아닐까. 아니 경민대는 진짜 앉아서 고픈 거 아닙니까? 자, 스포츠앤 플러스 배구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배구 소식으로 알차게 채워놨습니다. 자, 먼저 주간 배구로 한 주간 배구 이슈들을 짚어보고요. 또 오간사의 배구 위키도 준비되어 있고 또 내 맘대로 정해보는 최우수 선수, 내 맘대로 MVP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계에 도는 비밀 이야기 시크릿 노트까지 오늘도 한번 꽉꽉 채워서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목요일의 두 남자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순한맛 감스트 오스트입니다. 오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혜영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 말고 제 앞에 있는 이 쌀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웬 쌀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대한배구협회의 새로운 스폰서 경기 여주시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주시 관계자분께 우리 스앰플 구독자분께 선물로 드릴 테니 여주쌀 임금님이 드셨던 네. 여주 대왕님표 프리미엄 여주쌀 진상미 4kg 한 포 받아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제가 우리 제작진에서 저는 안 줍니까?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절대 지켰습니다. 오늘 경품이 햅쌀이네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김효경 기자가 네. 명저 V리그 연대기 그렇죠. 저희 굉장히 많이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국 쌀 생산량의 0.6% 귀한 쌀 여주에서만 재배되는 진상미 4kg 한 번에 갖고 왔습니다. 역시 여주의 아들. 그러니까 제일 웃긴 거는 이걸 들고 왔다는 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여주에서부터 이거를 경품으로 주겠다고 여기까지 들고 온 거. 제가 한상원 아나운서 오프닝 멘트에도 있지만 여기 어때가 이제 빠졌어요. 저희가 다 했어. 소개를 다 했어요. 그렇네. 여기 어때가 빠졌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그 아쉬운 빈 자리를 무거운 여주쌀로 채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께 저 여주쌀 무려 4kg 직접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경품 전달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효경 기자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육아휴직 벌써 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최근에 저희 이제 댓글을 우연히 하나 봤는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약간 매콤한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오늘 취재 좀 해왔어. 취재한 내용 오늘 시크릿 노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아니 근데 육아휴직 중이잖아. 그래도 이를 악물고 취재를 했습니다. 진짜 외부 가서 취재해 온 거예요? 그럼요. 네. 경기장까지 가서? 경기장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야기도 듣고 알겠습니다. 다 했어 엄마. 그 이야기는 오늘 마음껏 시크릿 노트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크릿 노트 오늘 방송 말미에 전해드릴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혜원 김효경 기자와 함께 주간 배구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껏 들어와서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배구 팬들 혹은 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소개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차게 꽝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스앰플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구 이슈들부터 짚어볼까요? 자, 위클리 헤드라인입니다. 두 분이 선정한 이슈들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저는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못하니까 간사님이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 소식에 드디어를 붙이면 안 되겠죠? 결국이라고 해야겠죠? 결국 경민불패가 봄배구 하기 전에 깨졌습니다. KB손해보험이 임시 홈구장인 경민대 체육관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새 얼굴을 보는 재미가 있다. 6라운드. 아무래도 남자 여자부 모두 플레이오프 나갈 팀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봄배구를 준비하는 팀들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남자부 MVP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집안 싸움이 될 것이 유력한데 레오냐 허수봉이냐
한번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배구 이야기들 깊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슈. 경민 불펜데 드디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기어이. 기어이가 아닌가? 왜냐면 KB 손해보험 관계자분들이나 팬분들이 저것들이 우리 지금 놀려? 그렇죠. 라고 하실 수 되게 김효경 기자. 경건하게 말씀해 그렇죠. 경건하게. 결국. 근데 놀리는 건 아니지. 왜냐면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몇 승까지 했죠? 경민대에서는 8연승을 했었어요. 경민대에서 8연승. 그러니까 이 경민 불패라는 말이 이번 시즌에 KB 손해보험의 상승세를 가장 적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KB 손해보험은 그 동안에는 하위권에 있는 팀이다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배구를 오래 보신 분들에게는 클 겁니다. 근데 이번 시즌의 KB 손해보험은 완전히 앞선 시즌과는 달라진 모습. 뭐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뭐 홈 경기장을 자연재해로 인해 아무래도 좀 자연재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인재 솔직히 그죠 인재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의정부 체육관의 천장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번 시즌 사용하지 못하고 의정부 체육관이 거의 가깝습니다. 경민대 체육관은 임시 홈구장으로 쓰면서 약간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오히려 그런 상황 맞이하면서 본배구까지 진출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KB 손해보험이 지난 3일 경민대 체육관에서 삼성화재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KB 손해보험이 경민 불패도 이어가고 10연승도 창단 최다 연승 중이었죠. 창단 최다 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10연승도 달성하고 플레이오프도 확정할 수 있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간 그러니까 잔치상 아주 잘 차려놨던 경기였는데 삼성화재가 풀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가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KB 손해보험의 연승도 깨졌고 경민불패도 깨졌고 플레이오프 확정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폰소 감독은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패배였다라고 오히려 선수들을 좀 그동안 잘했다는 걸 더 이렇게 좀 격려하고 그러는 반응을 보이면서 본 배구에 가기 전에 오히려 약간 KB 손해보험이 찬물로 이렇게 세수 한번 하고 가는 그런 비유 좋네요. 패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사실 좋게 표현하면 제 말씀처럼 찬물로 한번 세수하고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됐다. 예방접종 받았다. 이것저것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KB손해보험 사실상 이번 시즌 시작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1라운드 5연패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올 시즌 후반기 KB를 봐라. 다만 초반에는 힘들 것이다. 나경복 선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황태기 선수가 전역을 해야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좀 초반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홈구장 문제까지 발생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1명, 2명 부상 선수도 복귀하고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좋은 조직력을 만들었는데 그 9연승째를 거두던 경기에서 박상하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사실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좀 패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정말 선수들로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경민불패라는 좀 하나의 유행어가 만들어졌고 이 경민대 총장님께서도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경민불패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훈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경민불패는 2024-25 시즌뿐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V리그 2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딩이 아닐까. 경민불패 경민대는 진짜 앉아서 코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너무 굉장히 널리 알려진 학교는 아니죠. 참 이게 배구단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 배구단도 좋은 결과를 얻고 경민대도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결과적으로는 두 쪽 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서로가 원했던 가장 최고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경민대로서도 KB도 이 본배구를 진출했을 때
다시 의정부 체육관을 써야 되는지 아니죠. 다른 그러니까 체육관. 경민대가 아닌 다른 체육관으로 가야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민대 체육관에 남는 것을 굉장히 바랐는데 다행히도 경민대에서 우호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셔서 왜냐면 경민대 체육관이 경민대가 보니까 태권도부도 있고 그렇죠. 이 체육관이 또 강의실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우리 의정부시 경민대를 또 이렇게 위해서 애써주시는 KB손해보험을 위해서 흔쾌히 한 달 정도 최대 2달 정도를 학사 일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홈 경기장으로 쓰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로가 이렇게 원활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KB손해보험으로서도 이 경민대 체육관에서 더 힘을 낼 수 있었는데 뭐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패배가 이제 앞으로 이 기세가 꺾이는 패배가 아니고 한번 쉼표 찍고 다시 호흡을 좀 고르게 하고 나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진짜 많은 게 걸려 있는 승부에서는 참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스포츠다. 그럴 수 있는 게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뭐 말씀처럼 다시 한번 숨 고르게 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반면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승부는 승부구나. 여기서 또 이렇게 쐐기를 꼽는구나. 일침을 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날 경기 김우진 선수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화재가 사실 올 시즌에 이제 알리 파즐리 선수가 이제 굉장히 이 아포짓 포지션에서 굉장히 잘해줬고 막심 선수까지 또 들어오면서 사실 국내 아포짓 자원인 김우진 선수가 거의 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 막심 선수와 파즐리 선수를 동시에 기용했는데 파즐리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다쳤고. 막심 선수가 부진하면서 3세트부터 김우진 선수가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어요. 네. 정말 때리는 족족 득점이 나오면서 정말 KB손해보험을 무너뜨렸거든요. 저 눈썹 보십시오.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김우진 선수의 인생 경기다라고도 네. 부를 수 있는 게 왜냐면 김우진 선수가 2020-2021 시즌 데뷔하고 V리그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과 1라운드 그때 20득점이 V리그 데뷔 후 최다 득점 경기예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 김우진 선수 17득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최다 득점 경기에 크게 준하는 부족하지 않은 경기였고 특히 이날 3세트에만 8득점인가를 몰아치면서 완전히 삼성화재 팬들뿐만 아니라 V리그 남자부 경기를 보시는 분들에게 삼성화재엔 김우진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는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경기 결과로 사실상 KB손해보험은 이 경기를 이겼으면 플레이오프 확정을 짓고 동시에 2위로도 올라설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만 일단은 패하면서 여전히 순위는 3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저희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대한항공과 계속 좀 치열한 순위 다툼을 펼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KB 입장에서는 준 플레이오프가 일단 무산은 됐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전력과 우리카드 경기에서 우리카드가 2대3으로 패하면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가 열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KB와 대한항공의 플레이오프가 곧바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 플레이오프마저 무산됐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무조건 플레이오프 세 팀이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제일 위에 있는 현대캐피탈 그리고 대한항공, KB손해보험 이렇게 세 팀이 본배구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남은 싸움은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그 승점 차가 지금 1점 차, 네. 뭐 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2위를 차지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사실상 이제 본 빼고 갈 팀들은 정해졌고 이제 2위냐 3위냐 어느 팀이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이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라도 더 홈에서 치를 것이며 챔프전에 가서 현대캐피탈과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일 것이냐가 남았는데요. 뭐 현재까지 보면 두 팀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이
어느 팀이 우세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아직 6라운드 대결은 없었으니까 5라운드까지 보면 KB손해보험이 3승 2패로 우위이긴 한데요. 1, 2라운드 대한항공이 이겼고 3, 4, 5라운드를 KB손해보험이 승리하고 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그래도 팽팽했던 대결이었다면 저는 인상적이었던 건 인천에서 열린 5라운드를 KB손해보험이 3대0으로 이겼다. 일방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팀의 순위 싸움은 이제 두 팀의 6라운드 대결에서 결정될 아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그 경기를 아마 가장 관심 있게 자기들의 경기보다도 그 두 팀의 경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코보 일정 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유독 그래요. 절묘하게 두 팀의 마지막 경기가 맞대결입니다.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이 3월 18일에 정규 시즌 최종전을 치러요. 이야. 그래서 아마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순위가 확정될 것이다. 2위가 될 것으로. 제가 코보에 안 그래도 문의를 했어요. 이번 시즌 계속 그러니까 이런 희한하게 관심이 많은 경기마다 그런 팀들이 그렇죠. 경기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정관장과 흥국생명의 2연전도 있었고. 코보에 문의를 했습니다. 누가 짰습니까? 경기 일정 누가 짜냐? 이거 일부러 이렇게 짜도 못 짤 텐데 과연 누가 짰냐? 당사자께서 저와 이제 통화를 하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건 일부러 짜려고 해도 이렇게 짜지 못한다. 라는 한마디 하시면서 제가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그분을 직접 뵀거든요.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만약에 무슨 뭐 배구로 영화나 만화가 만들어진다면 그렇죠. 이렇게 일정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심의 일격. 자, 2위에 올라서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2위 팀이 홈 경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남자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위에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어쨌든 2위와 3위 우리가 좀 더 위다 기세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또 그 경기가 하필 또 정규 시즌 최종전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2위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캐피탈도 이제 약간 아직 KB와는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KB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최종 2위로 시즌을 마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경민불패를 이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경민대 체육관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2위를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승기를 가지고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과 또 패배를 안고서 가는 게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아마 두 팀 다 정말 안간힘을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과연 1위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어떤 팀이 올라와 주길 바랄까? 근데 이게 저는 이 질문을 저희 대본에 보고 진짜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예상을 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고기도 씹어본 놈이 먹는다. 그거랑 젊은 패기로 밀어붙이면 무섭다. 근데 이 두 팀이 지금 대한항공은 우승을 최근 4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말고 앞전 시즌까지 4연속 통합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씹어본 놈이기 때문에 고기만 먹었던 팀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챔프전 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팀이라는 게 무서워요. 반면에 KB손해보험은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 못지않게 정말 기세가 엄청 좋은 팀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 거짓말 안 하고 주사위까지 던져봤거든요.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이것도 진짜 기가 막혀. 5대5 나왔어요. 그래서 못 고르셨다. 못 골라겠어요. 현대캐피탈이 어느 팀이 좋게? 왜냐면 이렇게 하고 던지잖아요. 근데 주사위가 6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곳에 이름을 다 썼거든요. 근데 정말 절묘하게 5대5 나왔어요. 현대캐피탈이 바라는 건 확실한 건 하나 있죠. 누가 이기든 3차전까지 가라. 그렇죠. 그렇지. 체력은 빼고 와라. 최대한 치열하게 5세트 3차전까지 가라. 듀스? 제가 물어본 관계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막강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팀이 올라와도 자신이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또 승부는 기세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 앞으로 남은 대결이 더욱더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나저나 이거 좀 번외 이야기인데 궁금한 게 우리가 경민 불패 얘기했으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은 경민대 체육관 못 쓰는 거잖아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이제 의정부 체육관이 예정대로라면은 다음 시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경민대 체육관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의정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뭐 운영, 광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다면 또 결국 의정부 체육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 양팀 모두 좀 양팀이 아니라 뭐 KB 입장이나 경민대 입장에 서로 좀 아쉽지 않나? 근데 좋을 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은 추억을 남게.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야구도 보면 과거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본인의 홈 경기장이 있지만 가끔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울산을 간다든지 제2구장 한화 같은 경우는 뭐 청주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2 홈 경기장을 쓰잖아요. 비록 의정부 체육관과 경민대 체육관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KB 손해보험으로서는 시즌 중에 한두 경기 정도는 좋은 추억이 있는 경민대 체육관으로 가서 리프레시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무너지렸다고 하면 좀 그러려나? 자, 이제 깨진 경민불패 다시 이어질지도 모르는 경민불패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자, 플레이오프 체제로 돌입한 V리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자 배구, 남자 배구 모두 이제 사실상 플레이오프 체제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3월 1일에 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가 이 지상파 중계로 됐어요. KBS에서. 네. 굉장히 사실 김 빠지는 매치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흥국생명이 정규 시즌 1위가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두 팀 다 주전 선수를 빼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김연경 선수도 5세트에 잠깐 교체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이 지상파 중계가 V리그가 약간 뭐 징크스처럼 갖고 있는 게 지상파 중계가 된다라고 확정되면 뭐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 뭐 부상으로 다친다거나 아니면 팽팽한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는데 3대0 셧아웃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김혜경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양 팀에 다 힘을 빼고 나온다거나 약간 이런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2명의 선수가 좀 부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니까 이제 고이진 감독도 남은 경기들은 좀 주전 선수들보다는 좀 벤치에 있던 선수들을 쓰면서 좀 체력도 아끼고 또 새로운 예비 전력을 체크하거나 다음 시즌에 쓸 선수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흥국생명 역시 아본던자 감독도 마지막에 한두 경기 정도만 주전을 넣고 나머지 경기는 좀 체력 안배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는 승패가 중요하다는 시점보다는 남은 봄 배구를 향한 준비가 더 중요한 혹은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자 배구 역시 사실상 3강이 굳어졌습니다. 흥국생명의 우승이 확정이 지어졌고 그리고 흥국생명과 그리고 현대건설의 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뭐 여자부 3강 플레이오프는 뭐 확정이 됐지만 여자부에서 또 절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승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경기입니다. 네. GS 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 이거 자존심 대결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올 시즌 전에 예상했을 때 최하위 후보가 유력했던 팀이 GS 칼텍스잖아요. 좀 예상대로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실바를 앞세우면서 여러 팀들을 지금 깨고 어느덧 6위 페퍼저축은행을 승점 2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 드디어 6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 내일 맞대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GS 칼텍스로서는 지금 9승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승수로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기라서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이번 시즌 이 경기만큼은 질 수 없다라는 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퍼저축은행 지금 창단 이래 첫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습니다. 10승. 제가 볼 때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은 거의 뭐 8분응선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데 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최하위로 가게 된다면 성적은 우리가 이제 전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위다. 이거는 진짜 딱 그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 빚어놓고 딱 옥에 티 하나 딱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정말 사생결단의 자세다. 그렇죠.
내일 경기는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나머지 경기를 못 이겨도 좋다. 내일 경기를 이겨서 6위는 차지하자.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 그 두 팀의 전력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사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좀 GS가 조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안혜진 선수가 다시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김지원 선수가 잠깐 밀려난 사이에 약간 절치부심을 한 것 같아요. 경기력이 다시 좋아졌고 또 실바 선수가 그동안 좀 외로웠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기름팀의 주화라서 름주화라고 했던 이주화 선수가 최근에 이주화. 많이 출장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공격력은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실바 선수에게 그동안 공이 10개 중 한 6개가 올라갔다면 이제는 반대편으로도 한 5개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공격을 막아내는 게 분산된다. 좀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최근 상승세고 어쨌든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이제 이 흐름이 꺾인 상황이긴 한데 GS 칼텍스로서는 좀 기대할 만한 게 지금 김효경 기자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GS 칼텍스는 그냥 실바만 막으면 돼 라고 인식이 굉장히 굳어져 있던 팀에서 이렇게 이주하 선수 같이 다른 변칙적인 선수들이 튀어나오면 상대 팀들은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비해야 되는 그 뭔가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는 과연 GS 칼텍스가 실바 말고 실바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선수들이 코트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플레이오프 진출한 세 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승도 확정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주전 전력을 쉬게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문제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이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상자가 언제쯤 복귀한다고 하죠? 일단 정규 시즌 내 복귀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은진 선수는 그나마 좀 인대 파열까지는 가지 않아서 아마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는 무난하게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부키리치 선수인데요. 네. 부키리치 선수는 이 진단대로면은 사실 플레이오프도 좀 출전이 쉽지는 않아요. 좀 제일 좋은 상황이 챔프전 1차전 정도부터 출전 이 정도고요. 그래서 그 부키리치 선수의 자리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가 사실 가장 고민인데 최근에 고이진 감독은 이제 신인 전다빈 선수를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전다빈 선수가 키는 175cm입니다. 좀 작은 편인데 큰 거 아닙니까? 네, 배구 선수로서는 네. 큰 편이 아닌데 굉장히 다부져요. 이 눈도 보면은 똘망똘망하고 네. 이 투지가 느껴지는 선수예요. 이 고이진 감독님이 그런 멘털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선우 국가대표 출신 이선우라든가 박혜민 이런 언니들을 제치고 기회를 얻고 있거든요. 이 선수의 경기력이 지금 꽤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좀 그 점은 좀 정관장으로서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말 사실 부키리치에 물론 그 자리를 메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메워가고 있다. 그런 과정을 좀 남은 경기들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지금 정관장을 쫓고 있는 현대건설은 어떤가요? 이쪽도 크고 작은 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은 위파위 선수가 다쳐 나갔다는 게 네. 굉장히 뭔가 기둥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한쪽을 지탱해주는 큰 기둥을 잃은 상태라서 현대건설도 정관장 못지않게 그러니까 위파이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챔프전 나간다고 해도 100% 전력으로 맞붙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서 걱정이 있지만 어쨌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추가 더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봄 빼고 준비를 이미 하고 그러니까 봄 빼고 체제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은 조금 김 빠진 6라운드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기옥을 모으고 있다 라는 표현이 지금의 현대건설에게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